남자는 귀신이 보였지만 사람을 더 무서워했다. 어떤 남자는 평소에 귀신이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귀신이 보이는 것 외에도 집안과 얽히고 얽힌 사연이 있었는데 이 남자가 뭘 해보려고 돈을 모아놓으면 집안 사람들 중 누군가 한 명은 돈이 필요하다며 이 남자에게 돈을 빌려가고 또 돈을 모아놓으면 돈을 가져가고 집안 사람들이 장사한다고 사업한다는 둥 사고는 다 치는데 이 남자는 집안 사람들이 사고 치는 것을 모두 수습하고 집안 경조사까지 이 남자의 주도로 이루어졌죠. 이런 삶을 산 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결국 이 남자가 폭발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안 사람들이 못 찾게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었죠. 숨어서 하루하루를 살던 남자는 집안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지만 자신의 꿈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해도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놓은 상황이었고 그 남자의 꿈이 어여쁜 색시를 만나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는데 소박한 것인지 아니면 주제를 모르고 꾼 꿈의 저주인지 집안 사람들이 다시 이 남자에게 손을 벌리려고 했죠. 남자는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도 장가를 가야 하고 지금까지 도와주었는데 사람들이 염치를 모른다며 뭐라 했고 그동안 가져간 돈이나 내놓으라며 윽박질렀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짓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 남자가 집안 어른들과 집안 사람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지른 것만을 주변에 소문을 내며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죠. 직장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많지는 않지만 장가갈 정도는 되었기에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온기가 찬 아가씨들을 물색하던 중 집안에서 왜 집안 사람들끼리 도와주지 않느냐며 그 남자를 몰아세우면서 못살게 구는데 집안과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가정을 세우기로 하고 다시 숨어버렸죠. 이런 상황에 남자는 평소에 귀신이 보이는데 저녁에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눈을 떴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복을 차려입고 자신의 베개나 이부자리를 어루만져 주고 있다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대견하다는 듯한 미소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사라져서 평소에 이곳저곳에서 귀신을 한 번씩 본 적은 있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그리고 자고 있는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듯한 그리고 다른 귀신들과 낯선 느낌이 없다는 생각이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박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루를 숨어 살며 지내고 있는데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남자를 찾아내었고 빚쟁이들처럼 돈을 내어놓으려고 했죠. 이 남자는 집안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분에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이 집안 사람들은 그 남자가 쓰러져도 병수발은 들지 않고 병원에 와서 돈 이야기만 하는 거였죠. 같은 회사 직원들이 돌아가며 이 남자를 보살펴 주다가 보다 못한 회사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회사 사람들 중 자기 고향에 가면 용한 무당이 있다며 주말에 그 남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갔죠. 이 남자는 몸은 멀쩡한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 거였습니다. 남자에 도착하고 나서 무당을 뵙고 그 남자가 여기서 며칠 요양을 하고 싶다는 말에 회사 선배는 회사에 병과 비슷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그 남자는 그곳에서 보름 넘게 요양을 했죠. 암자에서 지내면서 구타러 오는 사람들의 음식이며 그런 것들을 지게로 암자까지 날라주고 9만 원씩 받았습니다. 요양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돈을 벌고 있다가 갑자기 무당이 그 남자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 뭔가 눈에 보이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 무섭다며 난리를 쳤는데 니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이 안 쓰이나 보지? 보아하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관심이 있으면 여기로 찾아가라고 주소를 주었죠. 남자는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일을 하다가 무당이 하는 말이 생각나서 따로 시간을 내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조상님들이 보살피는데 집안 사람들이 조상님들에게 소홀하니 그 화가 너에게만 가는구나.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나마 집안이 지탱하는 것이 용하고 장하다며 그 남자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칭찬 아닌 칭찬을 하며
조상님들이 참 대견하게 내려다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며 그 남자를 달래주었죠. 남자는 그동안 집안 사람들에게 착취당했던 분노와 자신이 바보같이 당해야만 했단 자괴감, 시달렸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눈물을 흘렸고 점쟁이는 손자 달래듯 달래며 니는 조상님의 덕으로 너도 잘 되고 조금만 더 참으면 너희 집안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일단 조상님 묘자리부터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사촌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 망하는 것은 몇 번 있었고 집안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집안 아이들이 잔병치레나 사고가 나서 여기저기 들어갈 돈이 많았는데 집안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것도 있었지만 집안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남자가 수습을 한 거였죠. 조상님이 보살피지만 묘자리에 뭐가 일어나도 일어났다며 조상님 묘들을 파헤치면 집안 사람들의 질책만 있으니 이장을 핑계로 조상님의 묘를 살펴보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남자는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상님의 묘를 이장해야겠다고 합니다. 조상님들의 묘를 모두 같은 곳에 모셔놓고 집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자며 앞으로 벌초나 성묘를 할 때 어느 분은 가고 안 가고 하지 않고 모두 성묘를 할 수 있고 벌초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자고 했죠. 집안 사람들은 남자의 제안이 못마땅했지만 자신들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장날 증조할아버지를 모셔놓은 묘를 파헤쳐서 썩어서 훼손된 관을 여니 시체 썩은 냄새와 함께 질퍽할 정도로 물이 고여있다고 했죠. 일대 고조부부터 해서 모두 이장해서 한 곳에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려는데 집안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담배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새로 이장할 묘자리에 산불이 났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불을 끌려는 신용도 하지 않고 자신들 아니만 챙기기 바빴고 불은 그 남자만 끌려고 이리저리 혼자 날뛰었는데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불이 바람 한 번에 사그라 들었다고 합니다. 집안 사람들도 의아해하거나 신기해하면서도 순간 꺼림직한 공포를 느꼈다고 하네요. 불이 나기 전까지도 조상님들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술만 들이키고 있다가 산불이 나서 꺼진 뒤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조상님들의 제사를 끝낸 후 어느 날 퇴근 후에 피곤한 몸을 잠자리에 맡기고 잠이 들었다가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이 자기를 감싸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뜨니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고운 한복을 입고 자신의 앞에서 대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너라도 나서서 불을 끌려고 하지 않았다면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고 너희들도 큰 화를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안을 잘 이끌어 가라는 말을 남기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남자의 일도 잘 풀리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해서 기반을 닦고 있을 때 집안 사람들도 그 뒤로 정신을 차렸는지 그동안 신세졌던 거에 대해서 그 남자에게 보답을 했죠. 집안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나 장사도 잘 되기 시작했고 별다른 일 없이 아이들도 잘 크고 콩가루 직전까지 갔던 집안이 기틀을 다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